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켜면 제일 먼저 리모컨부터 찾으시죠. 그리고 망설임 없이 온도를 내립니다. 28도 너무 높아. 27도 그래도 좀 더 내려야겠네. 결국 대부분 23도, 22도까지 내려가요. 빨리 시원해지려면 온도를 확 낮춰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집을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아저씨, 이거 22도로 해도 왜 이렇게 안 시원해요? 이게 진짜 너무 많아요. 온도는 낮췄는데 사람은 더워요. 왜 그럴까요? 에어컨이 문제가 아니라 공기 흐름이 막혀 있어서 그래요. 찬바람이 고여 있으면 설정 온도가 아무리 낮아도 사람은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고객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이 있어요. 온도 낮추는 건 아무나 해요. 근데 진짜 시원하게 쓰려면 바람을 움직여야 해요.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나오긴 하지만 그 바람이 방 구석구석까지 퍼지는 건 별개예요. 특히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찬 공기가 밑으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만 틀어두면 바닥은 시원하고 사람이 있는 허리 높이 위로는 아직도 덥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같이 써야 하는 게 선풍기예요. 에어컨은 찬 공기를 만들고 선풍기는 그 찬 공기를 방 전체로 흩어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선풍기 바람을 본인 몸 쪽으로 돌리세요. 내가 더우니까 나한테 바람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선풍기는 천장 쪽으로 바람을 보내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에어컨에서 나온 찬 공기는 바닥에 머물러 있고 뜨거운 공기는 천장에 몰려 있어요. 선풍기 바람을 위로 올려보내면 위에 있는 더운 공기와 밑에 있는 찬 공기가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방 안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지는 거예요. 제가 정비하러 다니면서 진짜 많이 봤어요. 어떤 집은 에어컨 26도로도 하루 종일 시원해요. 어떤 집은 에어컨 22도로도 덥다고 난리예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공기를 어떻게 돌리느냐, 이거 하나예요. 온도만 낮춘다고 시원해지는 게 아니에요. 공기를 돌려야 진짜로 시원해요. 그리고 선풍기를 잘 쓰면 에어컨을 26도로 고정해도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세게 틀면 밤에 춥다고 깨시는 분도 있어요. 에어컨을 강하게 틀면 순간적으로는 시원해지지만 몸에 직바람이 오니까 목도 칼칼해지고 무릎도 시리고 밤에는 오히려 감기 걸리는 경우도 생겨요. 제가 자주 가던 한 어르신 댁이 생각나요. 그 집은 항상 에어컨을 24도로 틀어놓으셨어요. 근데 온 집안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보니까 선풍기를 천장 쪽으로 틀어놓으셨더라고요. 그 어르신 말씀하시길 나는 공기만 잘 돌리면 26도로도 충분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봐도 그 집은 정말 체감 온도가 2도는 더 낮아 보였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방 안을 계속 순환하고 있으니까 몸도 편안하고 전기세도 적게 나오고 건강에도 좋아요. 그리고 26도라는 온도는 전기세를 절약하기에 가장 좋은 기준이에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넘지 않으면서 몸도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적당하고 안정적인 온도예요.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는 더위를 잘 타서 22도 아니면 못 살겠어. 근데 사실 그건 온도 때문이 아니라 바람이 제대로 안 돌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찬 공기는 바닥에, 더운 공기는 천장에, 이걸 서로 섞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선풍기 없으시면 에어 서큘레이터도 좋아요. 바람을 세게 위로 쏴주면 방 안 공기가 더 빨리 섞여요. 딱 5분만 같이 돌려도 방 안 온도 균형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온도 낮추는 것보다 공기 흐름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에어컨 바람 방향도 꼭 확인하세요. 가끔 보면 에어컨 바람을 사람 쪽으로 직바람으로 해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시원할지 몰라도 30분만 지나면 몸이 으슬으슬해지고 특히 어르신들은 무릎 관절이 시큰해지거든요. 바람은 항상 위로, 선풍기도 위로 이렇게 맞춰주셔야 해요. 이거 하나만 잘하셔도 에어컨 26도에서 충분히 시원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기세도 확 줄어요. 온도 낮출 필요 없어요. 바람만 잘 돌리면 충분합니다. 바람 방향만 바꿔도 체감이 달라져요. 제가 에어컨 고치러 다니다 보면 거의 10집 중 8집은 똑같이 바람 방향을 틀어놔요. 어디로요? 바로 사람 얼굴 쪽이에요. 덥고 땀나니까 일단 바람이 내 몸으로 바로 와야 시원하다고 느끼시거든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제일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왜 그런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은 보통 냉매로 식혀진 차가운 공기예요. 이 찬 바람은 무게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어요. 즉, 가만히 놔둬도 밑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사람한테 바로 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공기가 한 방향으로만 가고 흩어지질 않아요. 방 구석구석까지 시원해지지 않고 딱 바람이 가는 방향, 그 부분만 시원해져요. 둘째, 몸이 급격히 차가워지면서 건강에 무리가 가요. 특히 어르신들 무릎,
허리, 목, 이런데 시큰시큰해지는 거 다 에어컨 직바람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수리하러 갔던 70대 부부 댁이 생각나요. 거긴 아버님이 리모컨만 잡으면 무조건 바람을 소파 있는 쪽으로 돌려놓으셨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에어컨 상태 점검하고 딱 한마디만 했어요. 바람 방향을 위로만 돌려보세요. 그날 이후로요. 그 집에선 아예 에어컨을 위쪽으로만 틀어요. 그리고 전보다 더 시원하다고 하세요. 무릎 통증도 줄었다고 하셨고요. 에어컨 바람은요,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라 천장을 향해 퍼지게 하는 게 정석이에요. 바람이 위로 가야 그 찬 공기가 방 안 전체로 부드럽게 퍼져요. 천장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몸을 휘감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식혀줘요. 게다가 바람이 천장을 돌고 나서 내려올 때는 훨씬 부드러워져 있어서 피부가 건조해지지도 않고 몸의 부담도 훨씬 적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밖에서 선풍기 바람을 정통으로 10분만 맞아도 목이 따갑고 콧물이 나죠. 그런데 집 안에서 에어컨 찬바람을 얼굴에 하루 4시간씩 맞고 있다. 그건 몸의 독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냉방 효율 자체도 떨어져요. 바람이 한쪽으로만 가면 센서가 방 전체 온도를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해서 기계가 계속 돌아요. 그 말은 전기도 더 나가고 실내 온도도 균일하게 안 잡힌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바람 방향을 위로 틀면 센서가 방이 시원해졌구나 하고 인식해서 기계가 작동을 멈추거나 세기를 줄이게 돼요. 그게 바로 전기세 아끼는 비결이에요. 바람 방향은 리모컨에서 상하좌우 버튼만 잘 눌러주면 돼요. 요즘 에어컨은 대부분 자동 조절 기능도 있어서 스윙 기능을 켜두면 바람이 위아래로 자연스럽게 퍼지기도 해요. 그 기능도 좋지만 직접 조정해서 위쪽 고정으로만 설정해두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 드리자면 선풍기랑 같이 쓸 때도 바람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선풍기를 천장 쪽으로 돌려주면 에어컨 찬바람이 바닥에 깔리지 않고 전체 공간을 순환하게 돼요. 그러면 체감 온도는 23도 이상 내려가고 실제로 온도계는 그대로여도 훨씬 시원하게 느껴져요. 저는 고객 집에서 항상 실내 온도계랑 습도계를 같이 봐요. 온도는 26도인데도 바람 잘 도는 집은 체감으로 23도처럼 느껴지고 온도는 23도인데 바람이 안 도는 집은 28도처럼 답답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온도 낮추는 것보다 바람이 어디로 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나한테 오는 바람이 시원한 게 아니에요. 내 몸을 피해서 바람이 돌게 만들수록 내 방은 더 시원해지고 전기세는 더 내려갑니다. 커튼 하나로 전기세 줄이는 법. 제가 에어컨 점검하러 다니다 보면 집안 구조나 기계 상태보다 더 먼저 보는 게 있어요. 바로 창문이에요. 창문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에어컨이 아무리 잘 돌아도 햇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그 찬 공기가 금세 따뜻해져요. 이건 진짜 확실해요. 햇빛은 여름철 실내 온도의 가장 큰 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점검 갔던 한 할머니 댁이 있었어요. 온도계를 들고 갔는데 거실 한쪽은 26도, 반대쪽은 29도, 같은 방인데 온도가 3도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쪽은 커튼이 쳐져 있었고 다른 한쪽은 해가 쫙 비치고 있었어요. 햇빛은 실내를 데우는 효과가 정말 큽니다. 한낮에 창문을 열어놓고 햇빛이 들어오면 에어컨은 쉬지 않고 돌아야 해요. 그래도 방이 안 시원해요. 왜냐면 에어컨이 찬 공기를 뿜어내는 동시에 햇빛이 그 찬 공기를 데우고 있으니까요. 결국 기계는 더 세게 돌아야 하고 전기세는 쭉쭉 올라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커튼 하나가 전기세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햇빛 차단용 암막 커튼까지는 아니어도 하얀 레이스 커튼만 쳐줘도 효과가 확 달라져요. 빛이 직접적으로 바닥에 닿지 않게만 해줘도 실내 온도는 2도 정도 내려갑니다. 에어컨을 26도로 고정해도 기계가 더 천천히 돌아가니까 냉방 효율이 훨씬 올라가요. 그리고 창문 틈새, 여기도 꼭 체크하셔야 해요. 가끔 보면 유리창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이 있어요. 거기서 뜨거운 공기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특히 오래된 빌라나 단독주택은 창틀이 낡아서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집들이 많아요. 이런 집엔 단열 테이프 하나만 붙여도 확실한 차이 납니다. 홈센터나 마트에서 3,000원이면 사요. 그걸로 창문 틈을 막으면 뜨거운 외부 공기가 차단되고 에어컨이 만들어낸 찬 공기가 훨씬 오래 머물러요. 예전 고객 중에 한 분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고장난 줄 알고 절 부르셨어요. 근데 기계는 멀쩡했어요. 거실 창문이 문제였죠. 햇빛이 하루 종일 들어오고 창틀 틈으로 바람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 단열 테이프 붙여드리고 커튼도 도와드렸거든요. 그 다음 달에 전화 오셨어요. 기사님, 전기세가 3만 원 넘게 줄었어요. 하시더라고요. 에어컨만 바꾸는 게 아니라 집 안 환경을 조정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햇빛만 막아줘도 기계가 덜 돌아요. 덜 돌아가면 전기도 덜 먹어요. 그리고 실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사람도 훨씬 쾌적하게 느껴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낮에는 커튼 꼭 닫으시고 해 떨어지고 바람이 시원해지면 창문을 열어서 환기해 주세요. 열대야만 아니면 밤엔 자연 바람이 제일 좋은 냉방이에요. 낮에는 막고 밤에는 열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여름 생활 습관입니다. 그리고 커튼 대신 신문지 붙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괜찮긴 해요. 근데 공기 흐름이 막히거나 방이 어두워져서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밝은색 커튼이나 얇은 차단 필름을 추천드려요. 결국 에어컨이 시원하려면 기계만 생각하지 말고 햇빛과 공기의 흐름까지 함께 관리해야 돼요. 창문 하나, 커튼 하나, 이게 여름 전기세와 냉방의 승부처예요. 아무리 좋은 기계도 햇빛 들어오면 그 효과 반감됩니다. 26도로 고정해도 시원하게 쓰는 비법, 바로 햇빛, 차단과 창문 틈새 관리, 이 두 가지만 챙기셔도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계속 켜두는 게 전기세 덜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아저씨 에어컨은 짧게 틀고 자주 꺼야 전기세 덜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하루에 10번도 넘게 껐다 켰다 하시더라고요. 거실에 들어올 땐 켜고, 잠깐 주방 가면 끄고,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켜고, 그 마음 이해합니다. 에어컨이 전기 많이 먹는 기계니까 쓸 때만 쓰고 안 쓸 땐 꺼버리면 덜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요, 사실은 그 반대예요. 에어컨은 켰다 껐다 자주 반복하는 게 전기요금을 훨씬 더 올려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에어컨은 켜는 순간 내부에서 압축기라는 기계가 돌아가면서 찬 공기를 만들어내요. 이 압축기가 돌아갈 때 가장 많은 전기를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켤 때가 제일 비싼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차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기름 많이 먹죠? 고속도로에서 쭉 달릴 땐 연비가 좋아지고요. 에어컨도 똑같아요. 처음 작동해서 실내 온도를 낮추는 그 구간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써요. 근데 그걸 하루에 계속 반복하면 매번 그 비싼 출발 구간을 여러 번 겪는 거예요. 반면 계속 켜두면 압축기가 잠깐씩만 돌고 나머지 시간엔 유지만 하기 때문에 전기 소모가 훨씬 줄어듭니다. 제가 직접 전력 측정기로 실험해봤어요. 에어컨을 계속 켜두고 6시간 유지한 집과 2시간 틀고 1시간 끄고 또 2시간 틀고 이렇게 반복한 집, 같은 시간 동안 쓴 전기량을 비교하니까 오히려 껐다 켰다 한 집이 15% 이상 전기세가 더 나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자주 껐다 켜는 게 기계에도 정말 안 좋아요. 에어컨은 정밀한 압축기랑 전자회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원이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부품 수명이 확 줄어요. 심지어 어떤 기계는 과열돼서 안에 과부하 걸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전에 어느 집에서 3년밖에 안 된 에어컨이 자꾸 꺼진다고 해서 가봤더니 하루에 20번 넘게 껐다 켜신 거예요. 압축기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그 수리비만 3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럼 밤새 계속 켜도 되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절전 모드나 취침 모드를 꼭 설정하세요. 요즘 나오는 에어컨들은 슬립, 에코, 취침 이런 이름으로 온도와 바람 세기를 자동으로 줄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켜두면 밤새 틀어놔도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추워질 걱정되시면 1시간 후 꺼짐 타이머 같이 써주셔도 되고요. 하지만 최소한 자주 껐다 켰다 하는 습관은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 하루 종일 리모컨 들고 다니세요. 손님 오면 켜고 나가면 끄고 주무실 땐 또 켜고 새벽에 춥다고 일어나서 또 끄고 그러다 아침에 덥다고 또 켜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전기세도 전기세지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에어컨 수명도 단축돼요. 반대로 26도로 설정해놓고 절전 모드로 계속 돌리시는 분들은 몸도 시원하고 전기세도 적게 나오고 기계도 오래 갑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필요할 땐 과감히 켜고 실내 온도 맞춰지면 계속 유지하는 게 제일 현명한 사용법이다. 한두 번 켜고 껐다고 해서 망가지진 않지만 매일 그렇게 반복하면 기계도 지치고 전기세도 속을 썩입니다. 이건 제가 30년 동안 수리하면서 정말 많이 확인한 사실이에요. 무조건 껐다 켰다 하지 마세요. 계속 켜두는 게 오히려 전기세 아끼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을 26도로 고정해도 충분히 시원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온도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기를 어떻게 돌리느냐, 바람을 어디로 보내느냐, 햇빛을 어떻게 막느냐, 기계를 어떻게 켜두느냐, 이 네 가지만 잘 챙기면 26도에서도 훨씬 시원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름을 날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무리하게 22도, 23도로 낮추지 않아도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 보낼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실속 있는 정보 계속 챙겨드리겠습니다. 30년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진짜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